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천 코치입니다. 자, 대우건설 오늘도 이제 장중에는 5% 넘게 좀 하락을 만들었지만 또 아래에서는 강력하게 또 이 기준선에서 엄청나게 매수입이 되면서 또 보합권까지 또 아주 강하게 끌어올려줬죠. 정말 대단한 종목이긴 합니다. 자,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이 기준선이 깨지면은 이 최고점에서의 매도 타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이제 기준선은 안 깨졌지만 뭐 저만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이 탄력적인 부분은 줄어들고 있다라는 모습가 명확하게 좀 보이긴 하는데, 자, 대우건설 여기서 다시 한번 이 광기의 상승을 만들지 아니면 이대로 꼬꾸라지면서 이탈을 할지 오늘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은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대우건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지금 우리가 4월 달부터 가지고 온 거죠. 뭐 그러면서 정말 뭐 좋은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자, 보시면 3월 26일부터 샀네요. 그죠? 보시면은 대우건설 15,900원일 때 이제 이때 1차를 우리가 사보자고 말씀드리기는 했다. 전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면서 뭐 매수를 했다고 영상도 찍어드리고 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이제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조정 나올 때, 첫 조정 나올 때.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온전한 상승을 전부 다 지금 먹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과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과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자, 한번 잘 먹고 나오면 다시 한번 좋은 가격, 자, 좋은 이 기회를 다시 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제가 이야기한 이 4만원, 4만원을 찍으면서 어제도 과열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던 거는 이 월봉, 다음에 나올 이 5월 달에 월봉에 대해서 그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자고요. 자, 현재 이제 위치에서 나오는 거는 이 최근의 상승을 볼 때 이렇게 윗꼬리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죠? 꽉 닫힌 양봉에서 이제 조금씩 윗꼬리를 만들더니 이번엔 좀 더 윗꼬리를 길게 만들었죠. 자, 윗꼬리가 좀 길어진다. 뭐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즉 매도세에 대한 부분도 점점 이 심리적인 부분이 좀 거세지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밑에서는 유지를 합니다. 이게 좀 대단한 건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깨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단번에 깨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깨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강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살짝 깨고 나서 또 강반등이 나오는 경우,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고점에서는 단번에 깨지는 게 아니라 세력들은 항상 이 고점 라인대에서 어쨌든 자기들의 물량을 최대한 넘겨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지라는 걸 시켜줍니다. 유지를.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유지하는 구간은 우리가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요. 자, 보시면 우리 기술도 이 고점 라인에서 발생됐던 파동이 뭐냐면 이렇게 유지를 하는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지지를 하면서 가지고 가다가 유지를 하는 그림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지를 하는 구간은 우리는 항상 의심을 해봐야 된다.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자, 대한강통신 역시도 뭐 매일 비교를 해드리지만 이렇게 잘 타고 가던 주가가 어느 라인에서는 이렇게 흔들리는데 또 아래선 매수가 들어와요, 여러분들. 근데 어느 순간에 확 깨진다는 거죠. 순식간에 매도로 전환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바로 이 분봉에서 깨짐이란 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뭐 대한강통신도 7,000원에서 우리가 이 22,000원까지 끌고 갔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또 깨지고 나서 엑시트 했잖아요. 우리 기술도 우리가 이거를 12,000원대 사가지고 이걸 어떻게 3만원대까지 끌고 왔습니까? 유지를 하니까 분봉이. 그럼 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일시적 반등이 나오지만 고점을 못 높이는, 그러니까 여기가 유지 구간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항을 받고 밀린다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한번 볼까요? 맥점 분봉으로. 네, 기가 막히죠. 우리가 이 바닥 라인에서 잡아서 온전히 끌고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맥점 분봉을 유지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가져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도 보면 안 깨졌죠. 안 깼어요. 근데 의심은 해보자라는 거예요. 의심은. 유지를 하면서 물량을 넘기는지. 자, 그런데 이 앞에 상승과는 확연히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면 이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그러니까 상승에서도 여기 소파동을 쪼개면 다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상승 구간에서도 조정이 있는 겁니다. 상승이 나오면 항상 한 30% 되돌림, 뭐 상승이 나와도 뭐 30% 되돌림, 상승이 나와도 50% 되돌림을 하면서 유지를 하면서 올라왔던 놈이 마지막에는 이 슈팅 양봉이 나왔는데 이 양봉을 지금 거의 다 훼손하는 형태의 좀 조정이 나왔어요.
이 그림이 딱 좋은 그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유지를 했었던 이 매수세들이 조금이 꺾였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점점 매도가 나올 때도 그 매도세 역시 더 거세지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어떻게 흘러가냐? 자, 보시면 내일도 당연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을 또 뚫을 듯 말 듯한 이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고점을 높이지 못한다. 이 흐름이 나오면은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한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죠. 여기가 깨지면 거긴 당연히 엑시트니까. 이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매도를 만드는데 이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주 비교를 해드리는 거는 원유골딩스를 왜 비교를 해드리냐면 보세요. 얘도 이 고점에서 항상 전조 증상이 나왔어요. 전조 증상이 유지를 하던 놈이 한 번씩 깨는 그림들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밀린다라는 게 아니라 쏘잖아요. 이렇게 쏘고 나서 이 고점을 계속 두드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유지 구간이 되겠죠. 얘한테는. 그러면서 이탈이 되는 이 시그널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흐름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지를 최대한 하고 있어요. 하지만 깨짐이 나오면 그때는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아주 호재들을 띄면서 부양을 해가지고 뭐 우리도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나는데 세력들은 이 바닥에서 모아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났겠습니까? 이 축적된 자금들을 여러분들에게 넘기려면은 이 고점에서는 유지를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공포를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끝자락에서는 항상 이렇게 급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팔지도 못하게. 그리고 나서 급락이 나오면 자기들은 싼 가격에서 다시 매집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에게는 정말 일석이조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오늘도 유지를 했으니까 그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계속 과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가더라도 얘는 조정이 한번 나오고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조정의 형태는 뭐 이런 기간 조정으로도 나올 수도 있고 가격 조정으로도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파동론을 공부를 하면 여기서 시간 조정이 나오면요. 여기서는 가격 조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의 조정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조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가더라도 조정이 나오고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조정에 대한 폭이 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 싸게 사왔는데 이 조정을 굳이 맞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깨지는 그 시점을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 5월봉은 조정봉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4월봉 이제 벌써 꼬리가 달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건지도 몰라. 이미 시작이 된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주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어디요? 15,600원일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사자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건데 제가 안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켜드리기 위해서 그 나올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과열 종목에서 깨지는 신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똑같다고 했죠. 세력들이 엑시트를 하는 형태는 다 같다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싼 가격에 들여서 전부 다 이 고점 매도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우건설 깨질 때 제가 보는 이 맥점 분봉에서 이탈이 발생할 때 그러면 추세가 깨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일 오전에 보고 유지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유지했습니다라고 유지라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수익 실현을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대응하실 분들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 다 저장해 뒀다가 제가 이 매도를 할 때 깨질 때 그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부등까지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그냥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이 라인에서는 계속 매수만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유지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그러니까 이 집 와서는 이 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이것만 참고하셔도 여러분들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의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자들의 매매 내역은 하루나 이제 이틀 뒤에 나옵니다. 저는 그걸 지금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자면은 이제 오늘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뭐 트럼프 방중 결정이 이제 5월 14일 확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미중 회담 이전에는 종전을 예고를 했다.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시장 변동성 극심하긴 했지만 뭐 5월 14일 시간이 좀 더 길어지긴 했지만 결국 이 종전이라는 시기에 가까워지면서 이 시장도 바닥을 다질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현재 같은 변동성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투매가 나왔던 지점 그런 데가 다 이 저점이 되기는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뉴스를 왜 보여드리냐면은 종전에 대한 예고도 있지만 자, 트럼프가 방중 시에 이제 이슈가 되면 뭘까요? 대북주죠, 대북주.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죠?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주. 자,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해줬죠. 딱 요때입니다. 요때. 자,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기술과 이 한미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 한미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 대북주.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 자,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투매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 전략. 즉,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에게는.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 근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 뭐죠? 이 로켓맨과의 대화.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이 기업 밸류업이죠.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이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 자,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 아니,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 자,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 그리고 시나리오,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